안녕하세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입니다. 이전 시간에 이제 정보공개법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드디어 정보공개 청구를 직접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띄워놓은 페이지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정보공개 포털이라는 웹사이트입니다. 주소는 open.go.kr이고요.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 정보공개 포털이라고 검색하시면 이 페이지가 나옵니다.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은 이제 이 페이지에 들어오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절차는 생략을 하고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이디로 이렇게 로그인을 하겠고요.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고 정보공개 포털이 나오면 가장 처음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이제 메뉴 중에 청구 소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청구 소통 메뉴를 눌러주시면 청구 신청이라는 또 탭이 뜹니다. 이걸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한데요. 여기 보시면 청구 주제, 제목, 청구 내용 등등을 적게 되어 있는데 청구 주제는 그냥 간단하게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청구하려는 내용이 어떤 주제와 관심이 좀 알맞냐 이런 걸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행정 재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제가 오늘 청구할 내용은 기초의회의 의원 징계 의결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예요. 그 내용을 먼저 적어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 지금 10월인데, 지금 10월, 10월 1일까지로 할게요. 10월 1일까지,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각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를 의결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성명, 소속 정당, 선거구 징계 의결할자, 징계 사유, 징계 종류 등을 적으려고 했고, 의원 소속 정당의 경우 징계 시점에 정당명을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적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해당 기간 동안 징계 의결 내용이 없을 경우 공개 통지가 아니라 부존재 통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적었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기초의회에서 의원들이 징계를 하는 내역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데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이런 문서를 정보공개 청구할 때 중요한 건 기간을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청구하는 정보가 어느 시점의 정보인지를 명시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정보가 이제 그 현재의 정보도 있겠지만 과거의 정보들도 있으니까 정확히 어느 시점의 정보를 원하는 것인지 이렇게 시점을 적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청구하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적어 주셔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지방자치법 제86조에 따라 기초의회에서 의원 징계를 의결한 내역이라고 이제 적었죠. 그냥 이제 기초의회에서 의원이 징계된 내역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합니다. 이렇게 청구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징계를 의결해야 공식적인 징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징계를 의결한 내역을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원하는 정보들이 그냥 내가 의원 징계 내역을 주세요라고 하면 어느 의원이 언제 징계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줄 수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이렇게 다 적어준 거죠. 의원 성명과 이 의원의 정당 그리고 선거구 징계 의결 날짜 징계 사유 징계 종류 등이라고 해서 제가 이 자료를 어떻게 쓸 것인지 미리 고민을 해서 내가 구체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무엇인지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는 미사여구가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담당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쓸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청구 내용을 간결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청구 제목은 이제 청구 제목도 따로 적는 법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기초의회 의원 징계 의결 내역이라고 이제 보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2020년 12월 0일부터 2021년 10월 0일. 일단 내가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청구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청구 기간 여기 기간 찾기를 누르셔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자치단체 여러 기초위에 한 번에 이걸 보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눌러주시고 종로구의회, 중구의회, 용산구의회, 성동구의회, 강진구의회 등등에 한꺼번에 보내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여러 개를 클릭하셔서 선택을 누르면 여기 오른쪽에 뜨는 기관들에게 동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걸 다중 청구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기관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개 수령 방법을 정해주셔야 되는데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해서 공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열람 시청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그 너희 기관으로 가서 그 문서를 열람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사본 출력물 같은 경우는 이제 종이 문서를 복사를 해서 달라라는 의미고 전자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엑셀이나 한글이나 뭐 기타 등등 어떤 전자 파일 형태로 청구한 내용을 달라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전자 파일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문서의 성격에 따라서 이제 사본 출력물을 요구할 수도 있겠고 열람 시청도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수령 방법도 열람 시청 같은 경우는 직접 방문을 해야지만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직접 방문도 있고요. 우편이나 팩스로 너에게 청구한 자료를 받겠다라는 것도 가능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정보 공개 포털을 통해서 파일을 받는 방식을 채택을 하겠습니다. 수수료가 있는데 이 수수료는 보통 전자 파일을 정보 공개 청구할 때는 수수료가 들진 않아요. 그런데 기관에서 종이 문서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들을 내가 전자 파일로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기관에서 그 종이 문서를 스캔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스캔 비용이 붙습니다. 그 스캔 비용은 이제 그 수수료 정보를 보시면은 보통 A4 한 장에 A4 한 장에 300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자 파일. 전자 파일로 변환이구나. 150원. 150원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수수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비영리 단체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수수료 감면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비영리 단체나 아니면 교수, 교사, 학생이 연구 목적으로 청구를 한 경우, 뭐 기관한테 공공기관에서 이제 청구를 한 경우 이런 식으로 있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비영리 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하고 첨부 서류로 내가 어떤 비영리 단체 소속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첨부를 하면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밑에 내용들은 개인정보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요. 참고 및 유의사항을 클릭을 해주시고 보안 문자를 입력하고 청구를 누르면 청구가 완료가 됩니다. 되게 정보공개 청구가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좀 간단해요. 쉽고 빠르게 청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구를 내가 했으면 청구를 한 내용들이 오른쪽에 청구 소통 메뉴에서 청구 신청 내역을 누르시면은 내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들이 여기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이제 통지가 이렇게 왔네요. 이제 합천군 같은 경우는 정보 부존재다. 그런 의결 내역이 없다라고 이제 답변이 왔네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은 열흘 내에 답변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때 열흘은 행정일 기준 열흘이라서 정보공개 청구한 후에 2주 내에 이렇게 자료가 오신다면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기관의 사정에 따라서 연장 통지라는 것도 할 수 있어요. 이제 기관이 청구 내용이 너무 많다거나 지금 기관의 그 담당 공무원 일이 너무 많다. 이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한 내용을 좀 더 미뤄서 주겠다라고 해서 열흘 더 연장 통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경우에는 이제 2주가 더 더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길게 걸릴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내가 자료를 받는 날이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개 통지가 난 곳이 있고요. 부존재 통지가 난 곳이 있고요. 그런데 이런 통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